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능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BS에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 EBS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정보 김민성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죠? 말씀을 딱 하세요. 편하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목소리 좋으시죠? 입시계의 성시경 우리 김민성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제 소개까지 다 해주시고 선생님 오늘 어떻게 정말 힘드셨죠? 오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제가 오늘 감독했던 학교는 제2외국어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6시 가까이 학생들 보내고 뒷정리 좀 도와드리고 6시 정도까지 학교에 있었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 정말 애쓰고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그 앉아 있는 모습 또는 돌아다니는 모습에도 보일 정도로 오늘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하루이긴 했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은 마음이 좀 속 편할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김진영 선생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좀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오늘 너무 편하게 지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죠? 아침에 라이브 하고 그 이후 쭉 쉬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쭉 쉰 건 아니고요. 이제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수학 이게 진행되면서 그 과목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별 일은 없는지 또는 평가라고 해야 될까? 어떤 난이도에 대한 어떤 다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아침부터 라이브 방송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 이제 고생하셨는데 이제 그래도 처음에 언제나처럼 정재현 선생님께서 먼저 한번 전체 브리핑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질문 받고 또 중요한 내용들 한번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시면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럼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힘들죠? 네. 선생님들 준비하시는데 준비되시면 바로 가시죠. 바로 그러면 제가 좀 준비한 오늘의 좀 브리핑이자 수능 정시로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능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까요? 오늘 수능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접수한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죠. 이 시점에도 수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의 수능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응시 현황 같은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보통 이제 수능은 40에서 50만 사이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결시율이 한 10% 안팎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수능 최근에 본 수능 중에서는 좀 많은 학생들이 응시한 수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5만 4,174명이 일단 접수는 했는데요. 아마 내일 오전쯤이면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봤는지 또 결시를 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제 수능과 정시의 좀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응시 인원은 증가했습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한 3만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 3만 명이면은 보통 이제 서울 소재 대학교의 전체 모집 인원이 한 9만 명쯤 되니까 이 3만 명의 모집 인원 증가, 응시 인원 증가는 상당한 경쟁률의 상승으로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모집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이미 뉴스가 다 나왔다시피 의대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2,000명 정도 줄었고요. 또 일부 대학의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살짝 모집 인원은 감소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응시 인원은 늘고 모집 인원은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는 이제 수능 지정 과목 폐지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재작년에는 확실히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려면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만 했고 그리고 탐구에서는 과학 탐구를 선택해야만 했는데 이제 작년에 좀 완화됐다가 올해는 아예 그런 지정 자체가 거의 폐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정하고 있는 학교들은 있죠. 지역 소재의 메디컬 계열은 제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수학의 미분과 기하 선택자 그리고 과탐 선택자들에게는 그래도 어려운 공부를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가산점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정시 전형에서 실제로 일정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같이 맞물리는 이야기인데요. 학습 부담의 감소 경향, 즉 학생들이 학습이 부담스러운 과목들을 좀 상대적으로 좀 피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습니다.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학습 부담이 큰 미적분이나 기하 또 과학 탐구보다는 가급적이면은 국어에서도 화작, 그다음에 수학에서도 확률과 통계, 그리고 탐구에서도 사탐 쪽으로 응시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소위 언론에서는 뭐 사탐 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런이라는 건 도망인데 도망이 아니죠.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하기에 좀 유리한 과목들 좀 학습 효과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향들이 대학 입시에서 적용될 때 그리고 작용될 때 일부 기존에 있던 문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좀 더 어려워진다, 정시 예측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요거 올해 경향성이죠. 올해 지원 경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입시에는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이제 입시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고 대학을 간다는 것은 그 이후에 미래 사회에 대한 자신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미래 사회가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서 AI 시대 또 AI에 맞물려서 그만큼 막대하게 필요한 전력과 전기 공급 이런 이제 에너지의 시대 또 기후의 시대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에 학생들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의대 인원도 좀 많이 의대 모집 인원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최상위 그룹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공학 계열의 진학을 희망하지 않을까. 또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은 금융이라든가 또 외교 이런 쪽에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경영경제 외교 쪽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로 황금 돼지띠다 뭐다 해가지고 정시가 어렵다 뭐 정시 어렵다 이런 뉴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 때문에 수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대학에 진학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지가 좀 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 정시로 이월시키는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학생들과 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예의주시해서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얼마나 화법과 작문 또는 확률과 통계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었는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국어의 경우에 43,000명 정도가 언어와 매체에서 화법과 작문으로 이동을 했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역시 미적 기하에서 지금 확률과 통계에 64,000명 정도가 더 넘어가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능 점수화 됐을 때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사회는 또 어떤가? 사회 역시 과학탐구가 무려 7만 명이 감소한 반면에 사회탐구 또는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를 선택한 학생이 3만 명. 그러니까 이 숫자만 따져도 최소한 10만 명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탐구를 많이 응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탐구 응시자의 대부분의 선택지가 사회문화와 윤리,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이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에서는 뭐 1등급의 인원이 뭐 늘어난다거나 하는 이런 변수들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수능 직후에 어떻게 무엇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지금 수능 끝나고 나서 좀 부담이 이게 좀 쭉 빠진 기운이 좀 빠지는 이런 이제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아마 지금 상당히 좀
멍한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이제 좀 쉬셨으면 정신 차리시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 정확한 가채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채점을 하시고 우리 EBS 사이트에 들어오면 EBS I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채점 서비스 같은 거 있어요. 이용하셔가지고 가채점 받으시고요. 이런 가채점 하면서 마음 아플 수 있죠. 아, 내가 이 문제 왜 이 답을 썼을까? 마음 아플 수도 있는데, 자, 성공과 실패의 경험 모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산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좀 한번 가채점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등급 컷을 확인하실 텐데요. 자, 예상 등급 컷은 이제 오늘 밤부터 여러 입시 기관과 언론에서 줄기차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의 등급 컷은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예상. 근데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죠. 아주 긴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등급 컷을 결정하는 데는 단순하게 점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점수와 다른 학생들의 점수가 비교돼서 나오는 표준 점수가 있고요. 그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석차를 매기고 그 석차를 바탕으로 해서 등급이 나오는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점수 등급 컷은 대부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 오차가 크진 않더라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점, 3점 정도까지도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예상 등급 컷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에 따라서 등급 컷이 이러니까 나는 최저학력 기준 내가 수시에 지원한 대학을 최저학력 기준 못 맞췄어 이런 생각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수시에 지원한 대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느끼는 수능과 또 실제로 정시에서 반영될 때의 수능이 좀 다른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내가 수능을 좀 잘 본 것 같아. 또는 못 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시에 지원한 대학은 내가 나중에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수시 쓴 거 그냥 버릴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학생들은 내가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어차피 그 대학 내가 원서 썼지만 가봐야 소용없겠네? 그러면서 안 가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수시에 지원한 대학은 본인이 그 당시에 정말 간절해서 쓴 6개의 카드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위권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들이 있어요. 서울의 중상위권 그룹에 해당하는 이런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뉴스에 나오고 그다음에 어른들의 입에서 선생님들의 입에서 친구들의 입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 항상 그 오가는 대학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대학들, 점수 커트라인도 높고 그런 대학들이고 실제로 이 중위권 그룹의 대학들도 진학하기가 만만치 않는 그런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시에 내가 중위권 대학들을 지원했을 때 그 대학의 정시 성적이 낮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응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해야 될 일 중에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바로 1년간 고생한 심신의 피로 회복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줄기차게 달려왔어요. 근데 이 줄기차게 달려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피크점을 찍은 것이 바로 수능이죠. 이제 수능 봤으니까 이제 조금은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점수 때문에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걱정하는 마음 없는 그 정말 잘 알죠. 뭐 저도 안 해봤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몸을 좀 추스리고 또 최소한 월요일부터는 또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을 좀 다시 관리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너무 지치거나 퍼지거나 또는 무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또 너무 걱정 많이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심신을 쉬면서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하면서 1년간을 받았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푸는 좀 그런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가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드리는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또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머릿속에 있던 고민들이 약간 정리가 되는 기분인데요. 바로 나오네요. 네.
지금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뭐 먼저 뭐 가채점 때문에 심란한 학생들 면접이나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방금 사실 마지막에 어느 정도 다 말씀해 주셨죠. 예, 예. 혹시 더 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전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진석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똑같은 얘기죠. 뭐 면접이나 논술 당장 내일 모레 토요일 주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번 주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잘 이어질 텐데요. 사실 학생들이 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봤던 그 일정표와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면접과 논술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들이 다 홈페이지에 다 제시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입학처에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뭐 저도 오래됐지만 대학 다닐 때 대학 입시철이 되면 논술 보는 날 그 전날 되면 저희 학교는 근처에 지하철을 안 다니더라고요. 무정차 통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오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면 좋겠고 저 역시 지방 출신이지만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미리 올라와서 전날부터 네. 좀 준비하고. 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면접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보면 그 여러 차례 면접을 해보는 과정에서 면접 실력이 네. 엄청 크게 느는 늘죠.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모의 면접을 많이 해도 역시 실전만큼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전 면접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지원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면접에 이제 응시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고 또 면접 가가지고 그 자체로도 또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직장을 구할 때도 면접이 있고요. 또 상견례 이런 거 할 때도 사실상 이제 면접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면접은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면접 공부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번의 면접을 봤던 것 같은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덜 떨린 것 같았어요. 그렇죠. 조금은. 네. 다음 혹시 한번 볼까요? 오늘 또 사탐 쏠림 현상. 빨리 예상을 해보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탐 쏠림 현상이 심한데 내년에도 비슷할까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재현 선생님과 이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 얘기를 사실 좀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올해 이 분위기대로라면 학생들이 어쨌든 자신이 선택하는 과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할까에 대한 얘기로 좀 많이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올해 지금 고2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보면 예년에 비해서 지금도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이미 모의고사 볼 때 사탐을 한 과목씩 보는 친구들이 예전보다 조금씩 느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수능에서 77% 조금 넘었죠. 사탐을 한 과목 이상 선택한 친구가 이 4분의 3을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또 사실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특히나 수학이라든지 과학탐구에 대한 어떤 지정 과목이 이미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불리를 고민해서 아마도 조금은 사탐을 더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우려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2학년 학생이나 1학년 학생이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2학년이겠죠. 1학년은 네. 이제 공통 과목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2학년 학생이 이 질문을 했다면 이제 사탐으로 하는 이런 현상들 여기에 이제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만약에 본인이 이공계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최대한 학교 내신 공부에서라도 이 과탐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능에서 본인이 좀 더 공부하기 편하고 점수가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육적으로는 그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겠다고 하는 건데 하지만 대학교에 가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선수들 특히 뭐 야구선수들 보면은 뭐 즉시 전력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학에 가서 즉각적으로 대학의 공과대학 수업을 또는 의과대학 수업을 알아들으려면 이런 그 과학 공부 되게 중요하니까 사회를 선택하는 현상과 현상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자기 과학 공부는 좀 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학생이 지금 저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쌍지를 봤대요. 쌍지. 그러니까 아마 세계지리하고 한국지리. 네. 근데 이제 하나 틀렸는데 세지는 너무 많이 틀렸어요. 걱정 많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럼 탐구 하나만 잘 본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탐구 하나만 잘 봤을 때 뭐 좀 이렇게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역시 이걸 못 쓸 줄 알았는데 쓸 줄도 있고 쓸 수도 있겠네요. 두툼한 자료가 네. 예. 제가 좀 부족해서 좀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다른 게 내용이실까요? 아니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탐구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정시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예. 정시에서는 어쨌든 국수형뿐만 아니라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느냐 또는 1과목 반영하느냐 또는 국수형 탐구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서 또는 뭐 3과목을 반영하거나 심지어 올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영역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탐구 1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성적이 나오기 직전까지 내가 그래도 좀 잘 본 과목과 못 본 과목은 사실 그 정도 감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과목을 좀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부터 이제 대학 요강을 통해서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을 좀 살피시면 좋겠고요. 몇 대학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지역을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이제 명지대라든지 상명대, 한성대, 삼육대 그리고 여대들이 있네요. 이제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경기권에서 이제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등의 대학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이쪽 대학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 그런 부분 좀 살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예. 댓글 보면서 좀 재밌는 질문 하나 봤는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수능 결신을 왜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걸 답하고 싶거든요, 사실. 네. 한번 그럼 답 한번 네.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이런 친구들을 사실 좀 혼낼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때문에 애꿎은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농담 같지만 사실 좋은 의미로 얘기하자면은 수시에서 이미 합격을 해서 정시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능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또 수험표 할인을 위해서 예. 수능 먼저 접수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죠. 예. 오늘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60년생하고 63년생 여성분 두 분이 수능을 보셨어요. 60년생이요? 60년생. 그러니까 60년생이면 이제 60대 후반, 예, 거의 이제 70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이유는 안 물어보셨죠? 이유는 못 물어봤죠. 예, 처음에는 이제 여 교장 선생님이 오셨나 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열정이죠. 그런 이제 열정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 되게 중요한 거고 또 그 열정 때문에 또 그러지 못해서 한 때문에 나중에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그 약속이잖아요. 내가 수능 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으면 그런 약속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기왕 접수했으니까 시험 보고 그 분위기도 경험하고 자기 인생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안 그러면 또 60 넘어서 또 시험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까 잠깐 이제 우리 면접 얘기하다 면접 보니까 얘기 면접에서 뭐 잘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달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말씀 먼저 드리면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습이죠. 결국은 연습이고 근데 실전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걸 정말 학생들한테 저도 이제 아무래도 면접 지도를 할 때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면접을 리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리드한다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앉아서 저 앞에 있는 분이 무슨 질문을 할까 굉장히 전전긍긍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기반으로 면접이 이루어지잖아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건 기본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이 뭐냐. 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면접관에게 힌트로 슬쩍 남겨주세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다 예를 들어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더라도 지원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해봤습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까지 해봤습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 답변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발 그걸 구체적으로 더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신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힌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걸 연습한 친구들 중에는 재작년에 저희 반에 이제 부반장 친구가 있었는데 참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그걸 실제로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처럼 질문이 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더 대답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부탁드리죠. 네. 저는 이제 요즘 면접 질문에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활기록부를 다시 읽어주는 방식으로 면접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과 세특에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냥 그걸 질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발표해 보셨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그때 양자 컴퓨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세특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활동들이고 그 활동에서 느꼈던 점들, 그 활동을 하면서 뭐 만들어졌던 에피소드라든가 또는 배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상기하면서 자신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준비하는 게 제일 좀 좋은 방법이고 어떤 한 방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성으로 좀 접하는 것이 면접에서는 좀 더 꿀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학생 면접 준비를 하는데 네. 예, 들어가면 백지가 돼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자 백지가 되는 경우 네. 예,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제가 머리가 백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외운 거를 달달 외워서 답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심지어 그게 꼬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답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EBS에 면접을 보고 들어왔겠죠. 근데 다른 어떤 선생님들을 만날 때나 또는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도 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 말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제 말로 반복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외워둔 기본적인 대본이라고 할게요. 그 대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 말로 해보고요. 점심 때도 제 말로 해보는 거예요. 달라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셨죠. 진정성 있게 드러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만 두시고 아침에도 그냥 내 말로 해보고 걸어가면서 해보세요. 화장실에서도 해보고 친구한테 거울 앞에 두고 부모님께 선생님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느 때든 그냥 떠오를 때 그냥 한번 읊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외운 거랑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정말로 백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언제 어느 때든 네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맥락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 좀 숙지하시고 숙지하라는 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뭐 했지? 난 진짜로 뭘 했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지? 내가 배운 게 뭘까? 이런 식으로 큰 축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냥 맥락만 이어가면 되는 거니까 라고 그렇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워서 하면 진짜 백지가 되기 쉽고 바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워서 하면 이제 눈을 위로 이렇게 지켜뜨고 외운 걸 떠올리려고 하다 보면 그렇죠. 면접관하고의 네. 아이 컨택도 안 되고 네. 예, 오히려 안 좋으니까 외운다기보다는 맥락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아까 수능 이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굉장히 큰 질문인데 네. 예,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이제 수능 초창기 세대긴 했는데 염색을 먼저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열심히 휴식을 취하면서 못 봤던 어떤 만화책도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쉽게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궁금한 점은 아까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수시 측면하고 정시 측면에서 나눠서 얘기해 보면 이 면접과 논술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정시 측면만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정말 지금 힘드실 거예요. 정말로 이 성적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열이 나기도 하고 네. 흥분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냉정하게 조금만 한숨 쉬시고 찬바람 한 번만 더 쐬시고 들어와서 성적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더 속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적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고 이 성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를 살피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표준 점수 합산에 있어서 표준 점수가 똑같거나 또는 100분위가 똑같다 하더라도 유불리가 다른 그런 어떤 대학 전형 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것 때문에 나는 뭐 안 돼. 이것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요강 살피시고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반영 영역의 반영 비율 등등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시에서 그 반영 비율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에 지금 설탕과 소금과 이제 고춧가루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대학들이 학생들을 이제 선발할 때는 그 대학의 인재상이라는 게 있고 우리 대학은 매운맛의 인재상을 갖고 있어. 그러면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 대학은 단맛이야 이렇게 하면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게 이제 국영수죠. 그래서 어떤 대학은 이제 국어를 많이 반영하기도 네. 하고 어떤 대학은 영어를 많이 반영하기도 하고 또 전년도와 또 다르게 또 이제 뭐 새롭게 뭐 반영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혹시 뭐 이런 것 좀 관련해서 좀 학생들에게 꿀팁 아, 한번 네, 좀, 네. 예, 갖고 온 또 뒤져야 자료를 될 것 통해서 사실 뭐 이렇게 얼마나 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올해 좀 유심히 봤던 대학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서강대입니다. 서강대가 작년 성균관대하고 좀 비슷한 패턴으로 AB형을 같이 나눠서 또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거고 학생 입장에서는 서강대나 성균관대 같은 대학에서 어떤 A 유형은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좀 더 많이 반영한다든지 B 유형은 또 국어를 많이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선택권을 주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살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 작년에는 이제 15% 비율에 대한 어떤 반영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감점으로 되고 영어 같은 경우는 감점이 되고 그리고 그 감점의 구간 또 감점의 간격 자체도 굉장히 조금 좁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영어 때문에 경희대를 못 썼던 친구가 오히려 올해는 영어 때문이라도 영어가 좀 아쉽더라도 경희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면접에 대한 질문이 지금 많이 나와서 지금 예. 빨리 당장 저거를 좀 빨리 네. 좀 해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이제 면접에서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난 너무 당황할 것 같다. 당연히 네. 당황하죠. 전국을 찔리면 당황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가 아니지만 혹시 또 대학들이 그동안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권장 과목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발표했는데 네. 내가 그 과목을 많이 안 했는데 혹시 면접이 있는 대학에서 글쎄 정시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수시에서 이제 물어볼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면접 권장 과목 왜 안 들었어 이렇게 이제 면접에서 질문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저한테 만약에 하면 예.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하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과목이 너무 무서워서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슬플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너무 솔직하는 건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는 진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전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애쓰고 있다. 그리고 그때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안 됐지만 지금은 내가 이 과목을 또 공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풀었어야지 너무 솔직해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저 내신 잘 받으려고요. 정말 그렇죠. 이게 솔직한 심정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솔직하죠. 예, 너무 솔직하잖아요. 예,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지금도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다른 과목에서라도 관심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답을 가져오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모르는 거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할 때 모른다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이제 모른다고 대답하면 상당히 합격의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많이 네. 떨어뜨립니다. 네, 왜냐하면 네. 안다고 생각해서 1단계 통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면접을 바로 보기보다는 서류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서류 평가에 한 뭐 3배수, 4배수 뽑은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서류를 통해서 이 학생이 이 정도는 아는 학생일 거다라는 이제 예측을 가지고 학생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그동안 서류 평가했던 그 모든 부분이 부정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대답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말 몰랐을 때는 결국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요. 모른다면 이제 좀 다시 되물을 수는 있어요. 힌트를 드립니다. 당연히 면접관 선생님들도 교수님들인데 자기 네. 제자를 뽑는 건데 뭐 소통이 잘 안 돼서 학생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어느 정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어느 정도 주십니다. 그럼 그 힌트를 받았을 때는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었을 때는 뭐 이제 이런 방법도 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그 상황 속에서의 나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입시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도 그렇고, 그 조건 하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나는 그 당시에는 이 선택지가 더 나에게 더 도움이 되고 더 나았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럼 생각 있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있는 그 사고력 깊은 학생으로서의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꼭 선택 과목이 아니더라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학생들 늘 고민하는 게 학교를 보고 넣는 게 나을까요? 학과를 보고 넣는 게 나을까요? 이 질문 항상 좀 많이 하는데 뭐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너무 어렵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런 실제 고민하신 적 있나요? 왜냐하면 저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 학과가 좀 명확했던 것 같아서 사실 현장에서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이제 어쨌든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대학들과 우리는 교류를 하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은 정말로 좋은 대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거쳐공립대를 비롯해서 정말로 어딜 가더라도 대학들이 학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어딜 가든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있으면 저는 자신의 꿈, 진로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 사실은 대학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네가 그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다라면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뭐 학과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관이 나는 그래도 대학교가 좀 좋다. 나는 좀 야구 잠바 좀 입고 다니고 싶고 등짝에 내 대학을 좀 보여주고 싶다. 네. 나는 이게 좋다. 뭐 그게 자기 가치관이라고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그 대학을 우선히 하는 게 맞고요.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공부가 있다. 근데 그 후자,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대학의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적인 평판도를 좀 낮추는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워낙 크게 출세한 친구가 제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방대학교의 외국어 계통학과를 나와가지고 외국 계열의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 이제 아주 유명한 회사에 아주 사장이 된 그런 친구가 사장까지 승진한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좀 심각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이번 수능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들만의 쉬는 꿀팁이 있나요? 자, 이거 참 쉬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서 네. 예. 쉴 때 저는 걷습니다. 네, 또는 뜁니다. 그리고 이어폰도 끼지 않습니다. 네, 그냥 아무것도 좀 안 하려고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쉬는 것 같더라고요. 쉬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한다는 건 좀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그냥 정말 널브러져 있어도 되는 거죠. 또는 그냥 정말 나만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조용한 어떤 곳을 찾아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최대한 어떤 요소들을 다 배제하려는 방향으로 좀 하는 편이고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좀 수다를 많이 떱니다. 아, 네. 예, 네. 친구나 가족들하고 수다를 좀 많이 떠는 편인데요. 뭐 분위기 바꿔서 뭐 이제 좋은 뭐 카페나 아니면 뭐 한강 뭐 이런데 아일 것 같은데 이이신가 봐요, 선생님. 예, 저는 입니다. 근데 네. 그렇게 이제 수다를 떨면서 뭘 알게 되냐면 남들도 나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저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나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게 되게 비교되면서 위축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뭐 이게 수능 봐서 힘들었는데 나는 진짜 힘든데 다른 사람들 보면 웃는 것 같고 네, 안 힘들어 네,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소통하다 보면 그런 거구나. 서로 다 다 똑같구나. 똑같구나 이러면서 네. 좀 많이 편해지게 됩니다. 내일 학교 가서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대화 많이 해야겠어요. 수다 많이 떠세요. 네, 예, 진짜 네. 축구도 같이 하시고 네. 그러면서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고생한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좀 한마디 하고 우리 좀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오늘 유난히 희한하게도 제가 수능 시험 보고 집에 가던 길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날 수능 끝나고 나서 정말로 이렇게 좀 마음도 아프고 답답하고 한 해 동안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집까지 1시간 남짓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나름 애쓰지 않았나. 그리고 좀 고생했으니까 오늘 좀 쉬자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EBS 보고 가채점 했습니다. 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드실 텐데
다 똑같습니다.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결과 다 나온 거 아니고요. 입시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애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수로 대학을 가냐 못 가냐 이게 결정되는 게 아주 잔인한 입시의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치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고요. 하고 싶은 일도 너무나 많고 정말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야 될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 좋은 경험했다. 터시고 예, 또 박수 내일부터 끝내요. 예, 내일부터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쉬시고 한마디 크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화이팅! 화이팅!